캐나다 외곽에서 5년 만에 아버지를 찾은 한 딸이 나흘 만에 짐을 쌓아 돌아갔습니다. 난방을 모두 켜둔 집에서 그녀는 여긴 아이가 버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귀국 뒤에 예상 밖의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72세 농장주 리처드. 딸과 손주가 떠난 빈집에서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집을 문제 있는 집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사는 딸이 남긴 단 한마디. 한국 집은 온돌이 있어서 겨울에도 따뜻해. 그 말의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리처드는 5시간을 달려 한국식 아파트 모델하우스로 향합니다. 이 여행은 그의 평생 난방 철학을 뒤집게 됩니다. 지금부터 그 숨겨진 30분의 기록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처드 맥켄지입니다. 올해로 72이 됐고 캐나다 외곽에서 1000마리 규모의 소 농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아내는 6년 전에 먼저 떠났고 딸 캐서린은 5년 전 한국으로 시집갔습니다. 영상통화로는 자주 얼굴을 봤지만 직접 만나지는 못했죠. 그러다 이번에 캐서린이 1살짜리 손주를 데리고 5년 만에 캐나다로 온다고 연락을 해왔어요. 공항에서 캐서린이 손주를 안고 나오는 걸 보는데 가슴이 벅찼습니다. 손주를 처음 안았을 때 작고 따뜻한 몸이 제 품에 폭 안겼어요. 집에 도착해서 짐을 내리고 첫날 저녁을 함께 했습니다. 차린 건 별로 없었지만 캐서린이 손주를 안고 식탁에 앉아 있는 모습만으로도 집안이 환해 보였어요. 손주는 가끔 까르르 웃기도 했고요. 저는 손주 얼굴을 쓰다듬으며 흐뭇해했습니다. 오랜만에 집안에 웃음소리가 가득했죠. 밤이 깊어지고 캐서린은 손주를 재우려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거실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라디에이터에서 뜨거운 열이 나오고 있었고 벽난로도 활활 타고 있었어요. 딸아이와 손주랑 오랜만에 훈훈한 집에서 있으니 몸도 마음도 포근했습니다. 그때 캐서린 방에서 전화통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과 통화하는 모양이었어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조용한 집이라 어느 정도는 들렸죠. 여기 집 너무 추워. 한국 아파트랑 완전히 달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추워요? 분명 난방을 충분히 켰는데요. 캐서린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어요. 한국은 온돌이 깔려 있어서 바닥이 따뜻하잖아. 여긴 바닥이 얼음장 같아. 애가 감기 걸릴까봐 걱정이야. 온돌이요? 바닥 난방을 말하는 건가요? 저는 그 단어를 어디선가 들어본 적이 있었지만 정확히 뭔지는 몰랐습니다. 캐서린 목소리는 계속 들렸어요. 아파트는 겨울에도 반팔 입고 다닐 만큼 따뜻해. 바닥 전체가 다 따뜻하니까 애를 바닥에 내려놔도 되고 여긴 카펫 때문에 아기가 먼지 마실까봐 내려놓을 수가 없어.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실을 한 바퀴 돌아봤어요. 난방은 분명 충분히 되고 있었습니다. 라디에이터는 뜨거웠고 벽난로 앞은 얼굴이 빨개질 정도였죠. 하지만 가만히 서 있으니까 발밑에서 냉기가 올라왔어요. 바닥은 여전히 차갑더군요. 양말을 신고 있었는데도 발바닥이 시렸습니다. 캐나다 외곽에서 평생 살아온 저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겨울엔 원래 바닥이 차가운 거니까요. 그런데 캐서린은 춥다고 했습니다. 한국 아파트는 온돌이 깔려서 바닥이 따뜻하다고요. 바닥 전체가 다 따뜻해서 아이를 내려놔도 된다고요. 저는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난방을 더 올려야 하나 생각했어요. 하지만 라디에이터는 이미 최대치였고 벽난로에도 장작을 가득 넣어뒀어요. 전기 히터를 더 가져올까 생각했지만 그래봤자 공기만 데워질 텐데요. 이 집은 50년도 넘었습니다. 단열이 완벽하진 않죠. 하지만 외곽에선 다들 이렇게 살아요. 그게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겨울엔 원래 추운 거고 난방을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딸은 춥다고 했습니다. 손주가 감기 걸릴까봐 걱정한다고요. 밤이 깊어지고 캐서린은 통화를 마치고 나왔어요. 아빠, 애기 잠들었어요. 고마워요. 저는 괜찮다고 손을 흔들었죠.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 작은 균열이 생긴 느낌이었어요. 한국 아파트는 그렇게 따뜻한가요? 온돌이라는 게 바닥을 데운다고요? 제 집이 문제가 있는 건가요? 캐서린이 방으로 들어간 뒤 저는 바닥에 손을 짚어봤습니다. 차가웠어요. 카펫 아래에서 냉기가 올라오더군요. 처음으로 이 집의 바닥이 문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둘째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캐서린 방문 앞을 지나가는데 안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어요.
작은 기침이었지만 제 귀에는 크게 들렸습니다. 문을 살짝 열어보니 캐서린이 손주를 안고 등을 토닥이고 있었어요. 손주 코에서 맑은 콧물이 흐르고 있더군요. 저는 즉시 결심했습니다. 난방을 총동원하기로요. 집안 모든 라디에이터를 점검하고 벽난로에는 장작을 평소보다 2배는 더 넣었어요. 창고에서 전기 히터 3개를 꺼내 복도와 손님방과 주방에 배치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겠죠. 1시간쯤 지나니까 집안 공기가 확실히 따뜻해졌어요. 벽난로 앞에 서 있으니 얼굴이 벌개질 정도였습니다. 캐서린이 손주를 안고 거실로 나왔어요. 아이 얼굴이 조금 붉어 보였습니다. 열이 있는 건지 난방 때문인지 모르겠더군요. 캐서린은 벽난로 앞에 잠깐 섰다가 주방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주방에 들어서자마자 몸을 움츠리더군요. 여기는 왜 이렇게 추운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주방으로 따라가 봤습니다. 가만히 서 있으니 확실히 차가웠어요. 타일 바닥에서 냉기가 올라오더군요. 벽난로에서 몇 걸음만 멀어지니까 온기가 확 줄어들었습니다. 공기는 따뜻한데 바닥은 차갑더라고요. 이상했습니다. 난방을 최대로 올렸는데 왜 이럴까요? 캐서린이 말했습니다. 한국은 바닥 전체가 고르게 따뜻해서 조금만 틀어도 집이 훈훈하다고요. 아빠 생각이 제일 많이 났다며 저도 한국에서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바닥 전체를 데운다고요? 열은 위로 올라가는 법인데요. 점심때쯤 손주 기침이 더 심해졌습니다. 콧물도 계속 흘렀어요. 캐서린은 손주를 바닥에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카펫이 오래돼서 먼지가 날릴 것 같다고 했고 게다가 차갑기도 하다고요. 결국 하루 종일 손주를 안고 있었어요. 앉아있을 때도 무릎에 올려놓고 계속 안고 있었습니다. 팔이 아플 텐데요. 저녁 무렵 손주 이마를 짚어보니 미열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높지는 않았지만 확실히 평소보다 따뜻했어요. 캐서린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해열제를 줄까 물어봤지만 캐서린은 일단 지켜보자고 했어요. 하지만 표정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자 집안 공기가 답답할 정도로 뜨거워졌습니다. 벽난로와 라디에이터와 전기 히터를 전부 켜놨으니까요. 저는 땀이 날 정도였어요. 하지만 바닥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양말을 벗고 맨발로 서보니 발바닥이 금방 시렸어요. 온기는 전부 위로만 올라가고 아래는 그대로더군요. 이게 캐나다식 공기 난방의 한계구나 싶었습니다. 캐서린이 말했습니다. 한국 아파트에서는 겨울에도 반팔 입고 다닌다고요. 온돌 때문에 바닥이 따뜻해서 두꺼운 옷이 필요 없다고 했어요. 심지어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켜도 금방 다시 따뜻해진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창문을 여는데 금방 따뜻해진다고요? 우리 집은 창문 한번 열면 1시간은 춥던데요. 캐서린이 손주를 안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아 생각했어요. 난방을 이렇게까지 올렸는데도 딸은 춥다고 합니다. 손주는 기침을 하고 열이 났어요. 제가 뭘 더 할 수 있을까요? 집이 문제인 건지 난방 방식이 문제인 건지 모르겠더군요. 바닥에 손을 짚어봤습니다. 카펫 위인데도 차가웠어요. 온돌이 깔린 한국 아파트는 정말 다를까요? 처음으로 제 집이 손주한테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셋째 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그때 캐서린 방에서 급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라고 부르는 목소리였죠. 저는 벌떡 일어나 방으로 달려갔어요. 캐서린이 손주를 안고 있었는데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손주 이마를 짚어보니 뜨거웠어요. 체온계를 가져와 재보니 39도가 넘었습니다. 캐서린이 말했습니다. 병원에 가야겠다고요. 지금 당장 응급실로 가자고 했어요.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가장 가까운 소아과 응급실이 어디 있는지 떠올려 봤어요. 차로 3시간은 걸리는 곳이었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밤 10시가 넘었어요. 캐서린은 급했습니다. 그래도 가야 한다고 했어요. 아이가 이렇게 열이 높은데 그냥 둘 수 없다고요. 저는 캐서린에게 설명했습니다. 여기는 한국이 아니라고요. 캐나다 외곽 의료 시스템은 다르다고 했어요. 밤중에 응급실을 가도 감기나 열 때문에는 잘 받아주지 않습니다. 생명이 위급한 경우가 아니면 기다리라고 하거든요. 설령 받아준다고 해도 해열제, 처방 정도가 전부예요. 게다가 3시간 차를 타고 가는 동안 아이가 더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추운 밤 공기에 노출되는 것도 위험하고요. 캐서린은 불안해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고 물었어요.
저는 집에서 열을 내리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지근한 물로 몸을 닦아주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게 하고 체온을 계속 확인하면서 지켜보는 거라고요. 39도 정도는 아이들한테 흔한 일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캐서린 표정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밤새 손주를 돌봤습니다. 젖은 수건으로 이마와 목과 겨드랑이를 닦아줬어요. 미지근한 물을 조금씩 먹였고요. 1시간마다 체온을 쟀습니다. 열은 38도에서 39도 사이를 오갔어요. 내려가는 것 같다가도 다시 올라갔습니다. 손주는 칭얼거리며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캐서린도 저도 한숨도 못 잤습니다. 새벽 3시쯤이었을 거예요. 손주 열이 38.2도까지 내려갔습니다. 조금 안정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이는 여전히 힘들어했습니다. 식욕도 없었고 기운도 없었어요. 캐서린은 손주를 안고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물었어요. 괜찮냐고요. 캐서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지 않다고요. 캐서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 아파트였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거라고요. 온돌 때문에 바닥이 따뜻하니까 아이가 감기에 잘 안 걸린다고 했어요. 걸려도 금방 낫는다고요. 집 전체가 따뜻하니까 체온 유지가 잘 돼서 회복이 빠르다고 했습니다. 여기는 바닥이 차갑고 공기만 뜨거워서 아이 몸이 적응을 못한다고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캐서린 말이 맞는 것 같았거든요. 이틀 동안 난방을 최대로 올렸는데도 손주는 계속 아팠어요.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집 환경 자체가 아이한테 맞지 않는 거겠죠. 카펫은 먼지가 많아서 기침을 유발하고 공기 난방은 건조해서 코를 막히게 만들고 차가운 바닥은 체온을 빼앗아갔습니다. 새벽 5시쯤 손주가 겨우 잠들었습니다. 캐서린도 지쳐서 손주를 안은 채로 소파에서 눈을 붙였어요. 저는 거실을 나와 주방으로 갔습니다. 커피를 내리면서 창밖을 봤어요. 어둠 속에서 농장 건물들이 보였습니다. 제가 평생 일군 땅이었죠. 하지만 이 집은 손주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처음으로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이 집이 문제구나. 아이가 버틸 수 없는 집이구나. 난방을 아무리 올려도 소용없구나. 바닥이 차가운 한 아이는 계속 아플 거구나. 온돌이 깔린 한국 아파트는 정말 다른 거구나. 그 생각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나흘째 아침이었습니다. 손주 열이 다시 올라갔어요. 어제 새벽에 38도까지 내려갔던 체온이 다시 39도를 넘었습니다. 캐서린 얼굴이 더욱 퀭해졌어요. 밤새 제대로 못 자서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잔뜩 끼어 있었습니다. 손주는 계속 칭얼거렸고 먹는 것도 거의 거부했어요. 저는 난방을 점검했습니다. 라디에이터는 여전히 최대치로 가동되고 있었고 벽난로에도 장작이 활활 타고 있었어요. 전기 히터 3개도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공기는 뜨겁고 건조했지만 바닥은 여전히 차갑더군요. 카펫에서는 오래된 먼지 냄새가 났고 주방 타일은 얼음장 같았습니다. 캐서린이 손주를 안고 거실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하루 종일 아이를 안고 있으니 팔이 떨리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바닥에는 내려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차갑고 먼지 많은 카펫 위에 아픈 아이를 둘 수 없으니까요. 점심때쯤 캐서린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참 후에 나왔는데 짐을 정리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뭐 하냐고요? 캐서린이 대답했습니다. 짐을 싸고 있다고요. 한국으로 돌아가야겠다고 했어요. 아이가 여기서는 버틸 수가 없다고요. 계속 있으면 더 악화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5년 만에 만났는데 나흘 만에 떠난다고요? 캐서린이 설명했습니다. 한국 아파트로 가면 온돌 때문에 바닥이 따뜻해서 아이가 금방 나을 거라고 했어요. 집 전체가 따뜻하니까 아이를 바닥에 내려놔도 되고 건조하지도 않고 먼지도 없다고요. 무엇보다 소아과가 집 근처에 있어서 언제든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는 병원도 멀고 집도 차갑고 아이한테 맞지 않는다고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캐서린 말이 전부 맞았거든요. 이 집은 손주한테 맞지 않았어요. 아무리 난방을 올려도 바닥은 차가웠고 공기는 건조했고 카펫은 먼지가 많았습니다. 병원은 3시간 거리였고 밤에는 갈 수도 없었어요. 온돌이 깔린 한국 아파트와는 완전히 달랐죠. 캐서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빠도 같이 가자고요. 한국 아파트에서 한 달만 지내보자고 했어요. 아빠도 따뜻하게 좀 쉬면 좋겠다고요. 손주도 보고 싶을 거고 캐서린도 아빠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금 출산할 소가 8마리 있다고요. 폐렴 걸린 소도 5마리나 된다고 했어요. 주인이 농장을 비우면 짐승들이 알아요. 스트레스를 받고 병이 나고 새끼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평생 이 농장을 지켜왔는데 지금 떠날 수는 없다고 했어요. 캐서린은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가가 붉어졌어요.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캐서린이 손주를 안고 차에 탔어요. 짐을 실으면서도 말이 없었습니다. 공항까지 가는 내내 침묵이었어요. 손주는 열 때문에 힘들어하며 칭얼거렸고 캐서린은 계속 아이를 달래고 있었습니다. 공항 출발장 앞에서 캐서린을 내려줬습니다. 짐을 꺼내주면서 손주를 한 번 더 안아봤어요. 작고 뜨거운 몸이었습니다. 캐서린이 말했어요. 아빠 미안하다고요. 좀 더 있고 싶었는데 아이가 힘들어해서 어쩔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손을 흔들었어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차를 돌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텅 비어 있었어요. 이틀 전까지만 해도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집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거실 소파에는 캐서린이 손주를 돌보며 썼던 담요가 남아 있었어요. 저는 그 담요를 만지작거리며 생각했습니다. 이 집이 딸을 내쫓았구나. 손주를 내쫓았구나. 난방을 아무리 올려도 소용없었구나. 바닥이 차가운 이 집에서는 아이가 버틸 수 없었구나. 온돌이 깔린 한국 아파트에서는 아이들이 바닥에서 놀 수 있다는데 이 집은 그럴 수 없었구나. 처음으로 제 집이 문제 있는 집이라는 걸 인정했습니다. 딸과 손주가 떠난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농장 일은 그대로였어요. 출산할 소들을 돌보고 폐렴 걸린 소들에게 약을 주고 사료를 나르는 일상이었죠.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면 텅 비어 있었습니다. 30대 직원 제이크가 출근했습니다. 헛간에서 사료를 나르다가 저를 봤어요. 캐서린은 어디 갔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한국으로 돌아갔다고요. 제이크가 놀랐습니다. 벌써요? 일주일 있다고 하지 않았냐고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집이 너무 추워서 떠났다고요. 손주가 계속 아팠다고 했어요. 제이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추웠다고요? 난방 다 켜놓으셨잖아요. 제가 설명했어요. 최대로 올렸는데도 딸은 춥다고 했다고요. 한국 아파트랑 다르다고 했다고요. 제이크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잠깐만요 하면서 뭔가를 검색하더군요. 그리고는 화면을 제게 보여줬어요. 한국 아파트 난방 시스템이라는 영상이었습니다. 요즘 이거 추천 알고리즘에 자꾸 뜬다고 했어요. 한국 온돌이 얼마나 좋은지 외국인들이 반응하는 영상이라고요. 저는 처음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보여주려고 만든 홍보 영상이겠거니 했죠. 하지만 화면을 보는데 이상했어요. 바닥 전체가 열화상 카메라로 균일한 온도를 나타냈습니다. 외국인이 맨발로 집 안을 걸어 다녔는데 주방도 거실도 방도 어디를 가도 똑같아 보였어요. 공기 흐름이 없는데도 따스해 보였습니다. 제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건 우리 집과 완전히 달랐어요. 우리 집은 벽난로 앞만 뜨겁고 몇 걸음만 걸어도 차가웠거든요. 그런데 화면 속 집은 집 전체가 균일해 보였습니다. 제이크가 설명했어요. 온돌이라고 하더라고요. 바닥 아래에 온수 파이프를 깔아서 집 전체를 데우는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공기가 아니라 바닥을 데운다고요. 영상 속에서 한 가족이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가 바닥에서 놀고 있었어요. 우리 집에서는 불가능한 장면이었습니다. 손주를 바닥에 내려놓을 수조차 없었거든요. 차갑고 먼지 많은 카펫 때문에요. 40대 직원 마이크가 헛간으로 들어왔습니다. 제이크가 상황을 설명했어요. 마이크가 영상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이거 봤다고 했어요. 요즘 유튜브에서 난리라고요. 그리고는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캐서린 말이 사실인가 봐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영상을 보니까 딸 말이 맞는 것 같았거든요. 온돌이 깔린 한국 아파트는 정말 달랐어요. 우리 집은 공기를 데우는 방식이고 한국 집은 바닥을 데우는 방식이었습니다. 원리 자체가 달랐어요. 처음으로 제 생각이 흔들렸습니다. 한국 아파트가 정말 다른 집일 수도 있겠구나. 온돌이라는 게 정말 다른 난방일 수도 있겠구나. 제 집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방식 자체가 다른 거구나. 딸이 떠나며 한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온돌이 깔려 있어서 아이를 바닥에 내려놔도 된다고 했던 말이요. 그게 사실이었구나.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농장 상황이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출산 예정이었던 소 8마리가 모두 송아지를 낳았습니다.
다행히 모두 건강했어요. 밤낮으로 지켜본 보람이 있었죠. 폐렴에 걸렸던 소 5마리도 회복세에 들어갔습니다. 약을 꾸준히 먹이고 따뜻하게 관리한 덕분이었어요. 제이크와 마이크가 농장 일을 잘 해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경험이 많았고 소들을 다루는 법을 잘 알았어요. 자동화 설비도 점검했습니다. 착유기와 급수 시스템과 사료 공급 장치와 온도 센서까지 모두 정상 작동하고 있었어요. 하루 정도는 제가 없어도 농장이 돌아갈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제이크가 저를 찾아왔어요.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문을 두드리더군요. 들어오라고 했더니 휴대폰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이거 보셨어요? 화면에는 또 영상이 떠 있었어요. 이번에는 캐나다에서 한국식 난방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제이크가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차로 5시간 거리에 모델하우스가 있다고 했어요. 한국 건설 회사가 북미 시장 진출을 위해 만든 곳이라고 하더군요. 온돌 시스템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약하면 누구나 방문할 수 있다고요. 저는 화면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5시간이요. 왕복 10시간이면 하루가 걸리는 거죠. 농장을 하루 비우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제이크가 말했습니다. 지금 농장 상황이 안정적이라고요. 출산도 다 끝났고 폐렴소들도 회복 중이고 자동화 설비도 잘 돌아가고 있다고 했어요. 하루 정도는 저희 둘이서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마이크도 동의했습니다. 그도 농장 일을 10년 넘게 해온 사람이었거든요. 두 사람이면 하루는 문제없다고 했어요. 오히려 사장님이 좀 쉬고 오시는 게 좋겠다고 했습니다. 요즘 많이 지쳐 보인다고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평생 이 농장을 지켜왔는데 하루를 비운다는 게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딸과 손주가 떠나던 장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손주를 안고 공항으로 들어가던 캐서린의 뒷모습이요. 나흘 만에 떠나야 했던 딸의 표정이요. 집이 너무 춥다고 했던 목소리가요. 온돌이 정말 어떤 건지 궁금했습니다. 영상으로만 봤지 직접 경험해 본 적은 없었거든요. 바닥이 정말 그렇게 따스한지, 집 전체가 정말 균일하게 데워지는지, 한국 아파트가 정말 그렇게 다른지 알고 싶었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래, 한번 가보자. 제이크에게 말했어요. 예약해달라고요. 이번 주 토요일에 다녀오겠다고 했습니다. 제이크가 환하게 웃었어요. 좋은 결정이라고 했습니다. 마이크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토요일 아침 일찍 출발했습니다. 농장 일을 제이크와 마이크에게 맡기고 차를 몰았어요. 5시간은 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궁금증이 컸습니다. 딸이 그렇게 말했던 한국 아파트는 어떤 곳일까요? 온돌이라는 게 정말 우리 집 난방과 다를까요? 손주가 바닥에서 놀 수 있을 만큼 따스한 곳일까요? 차창 밖으로 캐나다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넓은 들판과 눈 덮인 산들이 보였어요. 평생 이곳에서 살았습니다. 추운 겨울은 당연한 거였고 차가운 바닥도 당연한 거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5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도시 외곽에 있는 건물이었습니다. 한국 건설사가 만든 모델하우스라고 했어요. 외관은 평범한 2층 건물이었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건물로 걸어갔어요. 입구에서 직원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예약하신 리처드 맥켄지 씨 맞으시죠? 신발을 벗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었습니다. 양말을 신은 발이 바닥에 닿는 순간이었어요. 온기가 발바닥을 감쌌습니다. 따뜻했어요. 뜨겁지 않았습니다. 그냥 포근했죠. 우리 집 벽난로 앞처럼 뜨겁지도 않았고 라디에이터 옆처럼 뜨거운 공기가 얼굴을 때리지도 않았어요. 바닥 자체가 따스했습니다.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발걸음마다 온기가 발바닥에서 발목으로 종아리로 올라왔어요. 공기 흐름이 없었습니다. 우리 집처럼 뜨거운 바람이 천장으로 올라가는 느낌이 없었어요. 그냥 공간 전체가 포근했습니다. 평생 캐나다에서 살면서 이런 느낌은 처음이었어요.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바닥 아래에 온수 파이프가 깔려 있다고 했어요. 보일러에서 데워진 물이 파이프를 통해 순환하면서 바닥을 데운다고요. 열이 바닥에서 위로 올라가니까 사람이 있는 높이가 가장 따뜻하다고 했습니다. 천장으로 열이 도망가지 않는다고요. 저는 바닥에 손을 짚어봤습니다. 카펫이 아니라 매끈한 마루였어요. 온기가 손바닥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집 카펫 아래는 항상 차가웠거든요. 하지만 여기는 달랐어요. 바닥 자체가 열을 품고 있었습니다.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무릎이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무릎이 뻣뻣했거든요. 오래 서 있으면 무릎이 아팠고요. 72년을 산 몸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여기 앉아 있으니 무릎이 편안해졌습니다. 따스한 온기가 무릎을 감싸는 것 같았어요. 직원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이 모델하우스는 방마다 온도를 따로 조절할 수 있다고 했어요. 거실은 22도, 침실은 20도, 욕실은 24도 이렇게 구역마다 다르게 설정할 수 있다고요. 우리 집은 벽난로를 피우면 거실만 뜨겁고 나머지는 차가웠거든요.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주방으로 걸어갔습니다. 타일 바닥이었어요. 우리 집 주방 타일은 항상 얼음장 같았는데 여기는 따뜻했습니다. 복도도 마찬가지였어요. 욕실도 들어가 봤습니다. 욕실 바닥도 따뜻하더군요. 집 전체가 똑같이 따뜻했어요. 어디를 가도 온도가 일정했습니다. 저는 말없이 집 안을 둘러봤습니다. 직원이 더 설명하려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말렸어요. 그냥 느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바닥에 그냥 앉았어요. 바닥에 앉아본 건 처음인 것 같기도 했어요. 우리 집은 카펫이 차갑고 먼지 많아서 바닥에 앉지 않았거든요. 엉덩이를 통해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등과 허리까지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이게 온돌이구나. 이게 한국 아파트구나. 캐서린이 말했던 게 이거구나. 손주를 바닥에 내려놔도 되는 집이 이런 거구나. 겨울에도 반팔 입고 다닐 만큼 따뜻한 집이 이런 거구나. 30분쯤 있었을까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어떠세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뭐라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30년 동안 믿어왔던 난방 방식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평생 공기를 데우는 게 난방이라고 생각했는데 바닥을 데우는 게 진짜 난방이었구나. 사람이 있는 곳을 데우는 게 진짜 난방이었구나. 차로 돌아와 시동을 걸었습니다. 5시간을 다시 달려 집으로 가야 했어요. 하지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제 집이 다르게 보일 것 같았어요. 집에 도착한 건 밤 10시가 넘어서였습니다. 5시간을 운전하고 돌아온 길이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신발을 벗고 양말 신은 발이 바닥에 닿는 순간이었어요. 차가웠습니다. 모델하우스에서 느꼈던 온기는 없었어요. 익숙한 냉기가 발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거실로 걸어갔습니다. 걸음마다 차이가 느껴졌어요. 30분 전만 해도 따스한 바닥을 걸었는데 지금은 차가운 카펫을 밟고 있었습니다. 벽난로는 꺼져 있었고 라디에이터도 최소로 설정돼 있었어요. 제이크와 마이크가 농장 일을 끝내고 난방을 줄여놓은 거겠죠. 저는 벽난로에 불을 붙였습니다. 라디에이터도 다시 올렸어요. 10분쯤 지나니 공기가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바닥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열은 위로만 올라갔습니다. 얼굴은 뜨거운데 발은 시렸어요. 모델하우스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무릎이 다시 뻣뻣해지는 느낌이었어요. 몇 시간 전만 해도 무릎이 편안했는데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72년 산 몸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요. 당연한 게 아니었습니다. 바닥이 차가워서 그랬던 거예요. 바닥에 손을 짚어봤습니다. 카펫 위였지만 차가웠어요. 그 아래 나무마루는 더 차가울 겁니다. 모델하우스 바닥은 손을 댈 때마다 온기가 전해졌는데 이 집은 냉기만 올라왔어요. 30년을 이 집에서 살았는데 오늘 처음으로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저는 집을 데운 게 아니었어요. 공기만 데웠습니다. 사람이 있는 곳이 아니라 천장만 데웠어요. 열은 위로 도망가고 바닥은 그대로였습니다. 온돌은 달랐어요. 바닥을 데우니까 사람이 따뜻해졌습니다. 열이 발에서 시작해서 몸 전체로 퍼졌어요. 그게 진짜 난방이었구나. 캐서린이 떠나며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한국 아파트는 온돌이 깔려서 아이를 바닥에 내려놔도 된다고 했던 말이요. 겨울에도 반팔 입고 다닐 만큼 따뜻하다고 했던 말이요. 그게 전부 사실이었어요. 딸은 거짓말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 집이 문제였어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캐서린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캐서린, 아빠가 잘못 생각했다. 내가 말한 한국 아파트, 오늘 직접 가봤어. 정말 따뜻하더라. 온돌이라는 게 우리 집 난방이랑 완전히 다르구나. 손주 건강해졌니? 미안하다. 메시지를 보내고 나니 가슴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답장은 다음날 아침에 왔어요. 시차 때문이었죠. 아빠, 애기 많이 좋아졌어요.
한국 와서 병원 가고 좀 지나니까 열이 내렸어요. 바닥이 따뜻하니까 아이도 편안해 보여요. 아빠가 이해해 주셔서 고마워요. 나중에 꼭 다시 갈게요. 캐서린 말을 읽으면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캐나다 외곽 농장 풍경이 보였어요. 평생 이곳에서 살았습니다. 추운 겨울은 당연한 거였고 차가운 바닥도 당연한 거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겠습니다. 당연한 게 아니었어요. 더 나은 방법이 있었습니다. 모델하우스에서 30분을 보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하지만 그 30분이 평생 믿어온 걸 바꿔놓았습니다. 집을 따뜻하게 하는 건 공기를 데우는 게 아니라 사람을 따뜻하게 하는 거였어요. 바닥이 따뜻해야 사람이 따뜻했습니다. 온돌이 그걸 알려줬어요. 내년 봄이 되면 농장 일이 좀 한가해집니다. 그때 캐서린과 손주를 다시 보러 한국에 가볼까 생각했어요. 딸이 사는 아파트가 어떤 곳인지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손주가 바닥에서 노는 모습도 보고 싶었고요. 벽난로 불이 활활 타고 있었습니다. 거실 공기는 뜨거웠어요. 하지만 제 발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이제는 그 차이를 알았어요. 그리고 그게 뭘 의미하는지도 알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리처드는 딸과 손주가 떠난 빈집에서 비로소 자신의 난방을 돌아보았고, 한국식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단 30분 만에 평생의 고집을 내려놓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훈훈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